축산, 검혁전. 23화 비무 대결. 소맹상은 돈을 뿌려 스승들을 모았건만 스승들은 비무에서 못난 꼴을 보여주네. 도전의 충고를 들은 후로 스승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도교는 이날 누가 찾아왔다는 말에 세소진이 불이 나게 달려나가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나머지 스승들이 가진 핑계로 막아서는 통해 용변이 급하다고 둘러대고 겨우 빠져나왔다. 도교는 화원을 지나던 중 세소진이 뒤에서 남자를 기습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무릇 비무란 정정당당해야 하는 법인데 암계를 쓰다니 아무래도 꺼림칙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는 멀쩡하고 세소진은 손을 감싸쥐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스러워했다. 도교는 멀찍이 뒤쫓아가며 반드시 진상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창밖에서 몰래 이야기를 엿들었다. 남자가 스승들의 추악한 행태를 까발리고 세소진이 모두 인정하며 비굴하게 애원하는 말을 들은 후에야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농락당했는지 확실히 알았다. 도저히 분을 참을 수 없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세소진을 무시한 채 남자에게 다가가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선생의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도균입니다. 오랫동안 무공을 수련했으나 간악한 놈들에게 기만당해 제대로 된 무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왕 제 집에 오셨으니 여기 있는 자들과 실력을 겨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게 큰 배움의 기회를 주십시오. 세소진은 갑작스러운 도균의 등장에 크게 당황했다. 멍청한 놈들. 애송이 하나 붙잡아두지 못하고 다들 뭐한 거야? 그동안 저지른 일이 모두 들통나 초조해진 세소진이 얼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말을 가로챘다. 공자, 자고로 무리미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대화로 풀어야지 함부로 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공연히 의가 상하고 원한만 쌓일 테니까요. 이분은 성도에서 오신 영웅인데 공자의 명성을 듣고 비무를 청하러 오셨답니다. 한데 공자의 무공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에 만에 하나 실수라도 하여 의리 대신 원한이 쌓일까 염려스러웠습니다. 마침 공자가 새로운 스승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공자에게 무공을 전수할 수 있는지 상의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오해는 마십시오. 크하하. 그 새치혀로 연꽃도 피우겠어. 말재간 하나는 정말 대단하군. 나 조심어는 결코 무공을 모르는 자를 속이거나 남의 위세에 빌붙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들 무리에 섞일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공자의 스승이라니 한번 겨루어 봐야겠구려. 어쨌거나 비무 대결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소? 도교는 뻔뻔하게 혀를 놀리며 자신을 기만하는 세소진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참으며 분위기를 몰았다. 하하하, 여기 조 선생이 이렇게 원하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증인이 되고 특별히 승자에게 50냥을 드리지요. 어떻습니까? 역시 듣던 대로 시원시원하군요. 나 조심원은 대찬성입니다. 조심원의 실력을 몸소 체험했던 세소진은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굴렸다. 두 분 뜻이 그러하다면 저야 따를 수밖에 없지요. 한데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함께 저녁을 들며 교분을 나누시지요. 조 선생이 먼 길을 오셨으니 하룻밤 푹 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들판에 모여 겨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교는 조심원의 비범함을 알아본 순간부터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터라 세소진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고 조심원 역시 거절하지 않았다. 도균이 조심원에게 서재를 내주고 술과 음식을 준비시켰다. 조심원은 상석을 권유받자 스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묻고는 주저없이 앉았다.
살짝 취기가 오른 도균이 조심원에게 스승이 되어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하하하. 공자가 사람을 좋아해 잘나고 못나고를 가리지 않고 전부 거둔다더니 그 소문이 사실이구려. 이 몸 하나 누울 곳 없어 천하를 떠돌며 고생스러웠는데 거두어 준다니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다만 아직 비무를 치르기 전이라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니 섣불리 답하기 어렵군요. 당장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내일 지기라도 하면 어디 면이 서겠습니까? 요행이 이기면 밥을 축낸다고 뭐라 하지는 않겠지요. 공자 뜻은 잘 알겠으니 내일 비무가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지요. 조심원은 산전수전 다 겪은 듯 노련하고 강인한 눈빛에 말과 행동이 호기롭고 거침이 없어 스승들과는 완전히 결이 달랐다. 도교는 비물을 볼 것도 없이 이미 마음을 굳혔기에 스승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조심원에게 정성을 기울였다. 세소진과 스승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부득부득 이를 갈았다. 식사가 끝난 후 도균이 직접 새 옷 2벌을 챙겨 조심원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것 또한 내일 비무가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받겠습니다. 절대 공자의 성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니 노여워 마십시오.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찌 그리 사소한 일에 연연하십니까?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간절하게 청하니 조심원은 일단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교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방으로 돌아갔다. 한편 저녁 식사 후 한자리에 모인 스승들은 한동안 서로를 탓하다가 뒤늦게 조심원에게 맞설 대책을 세웠다. 그나마 실력이 나은 여작과 황난이 먼저 나서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서 합세하기로 하였다. 이 둘은 본래 물길을 주름잡던 악명 높은 도적으로 비물을 청하러 왔다가 스승들의 권유로 이곳에 남은 자들이었다. 조심원이 아무리 대단해도 한꺼번에 여럿을 상대하기는 힘들 것이니 안 되겠다 싶으면 모든 암기를 총동원해 중상을 입히고 여차하면 아예 죽여버리기로 하였다. 조심원을 처리한 후 도균을 잘 구슬리되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재산을 강탈하고 불을 지른 후 뿔뿔이 도망칠 셈이었다. 이들의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날이 밝자 들판에 도균과 조심원, 스승들이 모두 모였고 구경꾼도 꽤 많이 몰려들었다. 황난이 잠시를 못 기다리고 한가운데로 나와 단도를 휘두르며 조심원을 도발했다. 조심원이 겉옷을 벗고 맨손으로 느긋하게 걸어나가 예를 갖추었다. 조 아무개가 한 수 배우려 하니 부디 너그러이 양해하시오. 제길, 내가 그리 만만히 보여? 어서 무기를 꺼내라. 아, 무기. 안타깝게도 무기를 가져오지 않았어. 어디 보자. 여기 무기는 겉만 번지르르하지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무기를 꼭 써야 하오. 무기 없이 싸우겠다? 죽고 싶은 게로구나. 응? 그게 무슨 소리여? 난 이 집에서 2년 동안 공밥을 먹을 생각인데? 어쨌든 내가 한 발 양보해서 맨손으로 상대해주지. 어디 한판 놀아볼까? 좋다. 이 화는 내 놈 스스로 자초한 줄 알아라. 그럼 받아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도가 날아들었다. 도교는 조심원의 무기를 가져오라고 사람을 보내려던 차에 황난이 무기까지 들고 불시에 성공을 날리자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한편으로는 맨손으로 싸우는 조심원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조심원이 휙휙 날쌔게 날아다니며 계속 황난 등 뒤로 빠져나갔다. 흥분한 황난이 단도를 마구 휘둘렀지만 상처를 입히기는커녕 상대의 옷깃도 건드리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었다. 보다 못한 여작이 단창을 들고 달려나갔다. 여선생, 멈추시오. 영웅의 대결은 1대1이어야 하지 않소? 여작과 황난은 들은 척도 않고 사정없이 무기를 휘두르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조심원은 도균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두 사람을 제대로 가지고 놀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공격하고도 조심원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자 너무 수치스럽고 약이 올랐다. 조급한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않고 더욱 필사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먼저 여작이 거대한 창화를 피우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장사 입동 자세로 강하게 창을 내질렀다. 이에 조심원이 일장 높이로 훌쩍 뛰어올랐다. 이때 황란은 조심원의 다리를 베려고 착지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심원은 괴망번신으로 몸을 휙 뒤집으며 칼끝을 피했다. 곧이어 왼발로 착지하는 순간 여작의 단창과 황란의 단도가 지쳐 들어왔다. 오, 제법이군. 조심원이 허리를 완전히 젖히고 뒤꿈치를 강하게 튕겨 수척 뒤로 쭉 물러났다. 조심원이 빠져나간 후 먼저 여작의 단창이 허공을 가르고 곧이어 날아온 황란의 단도가 미처 방향을 바꾸지 못해 그대로 단창의 허리를 베었다. 그 사이 번개처럼 두 사람 코앞에 나타난 조심원이 휙휙 주먹을 휘둘렀다. 식겁한 두 사람이 허둥대며 단도와 부러진 창을 고쳐잡고 반격을 하려는데 무언가가 정수리를 스치는가 싶더니 조심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는데 조심원이 조금 떨어진 밭둑에서 두건 두 개를 흔들고 있었다. 허허허. 두 사람 무공이 과연 대단하구려. 좀 살살해 주시오. 저건 우리 두건인데 대체 언제 어떻게 저자 손에. 두 사람은 조심원의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대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워 더 화가 났다. 잠시 머뭇하던 여작이 다른 사람 무기를 빼앗아 들고 황란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다시 달려들었다. 조심원은 사리분별 못하고 날뛰는 두 사람이 너무 한심했다. 저런 사정을 봐주었건만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오. 어쩔 수 없지. 그럼 실례하겠어.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